새벽 3시, 그 시간은 세상이 숨을 죽인 채로 기다리는 순간이다. 문득 눈을 뜨면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 피부를 파고들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한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그림자다. 지우는 10살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세상의 어둠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이.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 11층에 있었다. 낮에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는 그곳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뿌려놓았지만 그 빛은 오히려 어둠을 더 짙게 만들 뿐이었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문득문득 속삭이듯 소리를 내는 그 복도는 지윤에게는 괴물의 입처럼 느껴졌다. 특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야 할 때 그의 발걸음은 항상 무거워졌다. 엄마, 나 화장실 갈게.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결코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지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등을 때리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따뜻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을 강조하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유튜브에서 본 공포 영상들, 괴기한 유령이 나타나는 그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냥 재미로 본 거야.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불을 껐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그의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니, 그건 물방울이 아니었다. 더 부드럽고 더 불규칙한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잠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모를 새벽. 지윤의 눈꺼풀이 무겁게 떴다. 방 안은 먹구름처럼 검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그를 괴롭혔다. 물 한 모금만.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습하고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피부를 감싸는 기분.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고 있었다. 아니, 빛이 아니었다. 그건 그림자였다. 복도에서 스며들어오는 검은 안개 같은 것.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미끄러웠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가 그의 시야에 펼쳐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그곳은 낮의 기억과는 전혀 달랐다. 벽지가 벗겨진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했고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움직였다. 지유는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엌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탁! 탁! 하지만 곧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탁! 탁! 힉! 아주 작은 숨을 헐떡이는 소리. 지유는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왔다. 울음소리? 아니, 그건 울음이 아니었다. 더 낮고 더 떨리는 소리.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지우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공포 영상에서 배운 걸 떠올렸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아픈 짓을 해야 한다는 그 방법.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거실에 도착하자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소파 뒤에서, 아니 창가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에 쥔 물컵이 떨렸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똑똑. 그 소리에 맞춰 울음소리도 따라왔다. 도망, 치. 지윤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가운데 안방 문이 보였다. 부모님 방.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니, 빛이 아니었다. 붉은 기운, 피처럼 붉은.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유는 본능적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열지 마, 열지 마.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호기심, 아니 공포가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문을 밀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졌다. 안방 안은 어두웠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다. 엄마였다. 하지만 그건 지윤이 아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침대에 묶여 있었고 하얀 잠옷은 피로 물들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지윤아, 문 열지 마, 도망쳐. 목소리는 갈라지고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엄마?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 구석 옷장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킥킥킥.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건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기괴하게 찢어지는 소리. 지윤의 시선이 옷장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하얀 피부, 빨간 눈동자,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웃고 있는 아이. 그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인간이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하게 빛나고 눈은 피처럼 붉었으며 입가에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윤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이름이 아니었다. 저주였다.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이 더 크게 벌어지며 이빨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동물 같은 이빨. 그것이 옷장에서 튀어나오듯 지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의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뼈처럼 단단한 손. 가지마, 같이 놀자.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이 되었다. 지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는 생각했다. 복도로 기어가며 일어났다. 난간이 보였다. 아파트 난간. 뛰어내리면 깨어날 거야.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난간에 매달렸다. 아래로, 11층 아래로 검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고 몸을 던졌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다시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더 세게, 더 깊게 파고들었다. 너는 우리 야. 어둠이 그의 몸을 삼켰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숨이 막혔다. 지윤은 헐떡이며 눈을 떴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방 안이었다. 그의 방.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아니, 그건 침대가 아니었다. 안방 침대였다. 어떻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이 열린 안방. 엄마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윤아, 새벽에 안방 문 앞에서 자고 있던데 무슨 꿈 꿨니?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윤의 눈에는 그 얼굴이 피눈물로 얼룩진 채로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엄마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아니, 꿈이었지만 그 꿈은 문 너머로 스며들어 현실을 물들였다. 그날 이후 지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방 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붉은 기운, 옷장에서 들려오는 킥킥킥 소리.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학교 생활은 평범했다. 친구들과 웃고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윤의 마음속에 그 그림자가 되살아났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꿈이라도 꾸었어? 지윤은 포크를 쥔 손을 멈췄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는 웃으려 애썼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리지 않았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가 꿈속의 그 절망적인 표정과 겹쳐 보였다. 밤에 잠들기 전 그는 문을 꼭 잠갔다. 하지만 잠이 들자마자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히.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복도가 아니라 그의 방 안에서.
지우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기다렸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문 밖에서, 아니 문 안에서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 그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아이의 발소리. 오, 니, 가! 속삭임이 그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는 몸을 웅크렸다. 이불 속에서 떨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커지며 웃음으로 변했다. 킥킥킥 킥킥킥. 침대 끝에서 느껴지는 무게.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스쳤다. 지우는 비명을 참았다. 깨어나, 깨어나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손톱으로 팔을 긁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고통이 현실을 불러왔다. 소리가 사라졌다. 그는 헐떡이며 일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불 끝에 작은 발자국 모양의 습기가 남아있었다. 물기가 아니라 검은 액체. 지우는 그 자국을 지우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었다.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빛 속에 장박복도 난간에 매달린 작은 형체가 보이는 듯했다. 빨간 눈, 찢어진 입, 그것이 그를 올려다보고 웃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는 길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안방에 이상한 소리 들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 네가 TV 소리 크게 듣는 거 아냐?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엄마의 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피처럼.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안방문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 문은 그의 방과 맞닿아 있었고 밤마다 속삭였다. 문, 열지 마. 도망쳐. 며칠 후 지우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 친구의 집은 새 아파트였다. 밝고 복도가 잘 밝혀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밤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그 꿈을 떠올렸다. 야, 나 이런 꿈 꿨어. 엄마가 피 흘리면서. 친구는 웃었다. 야, 그건 그냥 공포영화 영향이야. 나도 그런 꿈 꾼 적 있어. 하지만 지윤의 웃음은 어색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아파트가 보였다. 11층 창문. 그의 방 창문에서 무언가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 집에 도착한 지윤은 문을 열자마자 안방 쪽을 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붉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다. 공포 이야기를 검색했다. 꿈속 유령, 아이 유령, 안방 괴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비슷한 이야기들. 어둠 속에서 오는 아이, 피 흘리는 어머니. 지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건 그의 집만의 비밀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아파트 전체가 그 괴물을 품고 있는지도. 그날 밤 소리는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의 울음. 지윤아, 도와줘. 지윤은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으로 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열지 마.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끝에 안방문. 열리고 있었다. 스스로. 지윤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복도의 어둠이 그를 삼켰다. 복도의 어둠은 지윤의 숨을 조여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며 그를 붙잡으려는 듯한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안방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깜빡이며 복도를 물들였다. 지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 말을 뱉을 수 없었다. 엄마.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킥킥킥. 날카롭고 기괴한 웃음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섞인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 아니 간절한 외침. 지윤아, 제발.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다. 손이 떨렸지만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문을 밀자 끼익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안방 안은 어두웠지만 침대 위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엄마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몸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억지로 눌러놓은 듯 팔과 다리가 부자연스레 꺾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윤아, 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지윤의 시선은 그녀를 넘어 방 구석으로 향했다. 옷장.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옷장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밀어내는 듯했다. 그 안에서 작고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아이였다. 아니, 아이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피부는 병적으로 창백했고 눈은 붉게 빛났다.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오, 니, 가!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울리는 마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소리. 지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뻗어나왔다. 그 손은 뼈처럼 마르고 손톱은 길고 날카로웠다. 손끝에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닿자 그 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퍼져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아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쳐. 지윤아, 저를 버려. 그 말에 지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엄마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의 뺨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피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손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너는 우리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 땀에 젖은 이불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꿈이었다. 또 그 꿈.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가 아팠다. 그는 이불을 걷어냈다. 발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다리를 세게 움켜쥔 듯한 자국. 그는 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그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의 방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그건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빨간 눈, 찢어진 입. 지우는 숨을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11층 아래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작고 하얀 형체들이 하나가 아니었다. 셋, 아니 더 많았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눈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오, 니, 가.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지훈은 창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침대 밑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 탁! 그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다. 물이 아니라 끈적거리는 무언가.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차갑고 살아있는 듯한 감촉. 손을 떼자 그 액체가 그의 손가락을 따라 올라오려는 듯 꿈틀거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어냈다. 액체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곧 다시 형태를 이루며 작은 손 모양으로 변했다. 그 손이 천천히 그의 발목을 향해 기어왔다. 지우는 뒤로 물러서며 문으로 달렸다. 문을 열었다. 복도가 펼쳐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다. 그는 달렸다. 부엌으로, 거실로, 현관으로.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없었다. 그 순간 안방문이 다시 열렸다. 끼익. 그 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지윤아, 왜 문을 열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울리는 마치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소리. 그녀의 손이 뻗어나왔다.
그 손은 뼈처럼 창백했고 손톱은 길고 검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았다. 엄마의 손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 너는 우리 거야.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발목에 남은 손자국은 더 선명하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시려 했다.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온 건 물이 아니었다.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는 컵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킥. 이번에는 복도가 아니라 그의 등 뒤에서.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있었다. 작은 아이, 붉은 눈, 찢어진 입. 그것이 그를 향해 손짓했다. 자.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탁! 탁! 힉! 점점 더 가까워졌다. 침대 밑에서, 옷장에서, 천장에서. 그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건 꿈이야. 하지만 눈을 뜨자 그의 방은 더 이상 그의 방이 아니었다. 벽은 썩어 있었고 바닥은 검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다. 천장에서는 붉은 눈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눈, 모두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없었다. 벽만 있었다. 그는 벽을 두드렸다. 누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킥킥킥, 킥킥킥. 그는 주저앉았다. 그의 발목을 잡는 손, 차갑고 뼈처럼 단단한 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아니, 하나가 아니었다. 셋, 넷, 다섯. 그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붉은 눈, 찢어진 입. 그들이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는 몸을 웅크렸다. 숨을 참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그의 몸을 파고들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엄마의 목소리였다. 지훈아, 미안해. 그 목소리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고요함은 지훈을 더 두렵게 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탁! 탁! 이번에는 멀리서 들려왔다. 복도 끝, 아니 집 밖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그의 방이 아니었다.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썩은 냄새를 뿜었고 바닥은 검은 액체로 젖어 있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발 주위를 맴돌았다. 천장의 붉은 눈들은 이제 더 선명해졌다. 그 눈들은 단순히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꿰뚫고 그의 영혼을 파헤치려는 듯했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 소리는 방 안을 울렸다. 쿵쿵. 그 소리에 맞춰 천장의 눈들이 깜빡였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벽을 짚었다. 벽은 차갑고 축축했다. 손을 떼자 손바닥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 얼룩은 천천히 그의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려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었다. 얼룩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곧 다시 형태를 이루며 작은 손 모양으로 변했다. 그 손이 그의 발목을 향해 기어왔다. 안 돼. 지우는 속삭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는 벽을 두드렸다. 누가? 제발.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쳤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킥킥킥. 이번에는 그의 등 뒤에서 아주 가까이.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그의 침대 위에 작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아이였다. 붉은 눈, 찢어진 입, 창백한 피부. 그 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왜 도망치려 해.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뼈를 울리는 공포를 담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너 뭐야?
그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아이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너는 우리 거야. 아이가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지윤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이 있던 곳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없었다. 벽만 있었다. 그는 벽을 두드렸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무겁고 더 차갑게. 지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더 이상 침대 위에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눈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놀자. 아이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그의 생각을 뒤흔들었다. 지윤은 주저앉았다. 제발 날 내버려둬.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손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의 뺨에서 다시 피가 흘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아이의 붉은 눈이 보였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지윤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사라졌다. 하지만 방은 여전히 변해 있었다. 벽은 더 썩어 있었고 바닥의 검은 액체는 이제 그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액체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마치 수백 개의 손이 그를 끌어내리는 듯했다. 그는 발버둥 쳤다. 누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갈라지고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윤아, 왜 문을 열었니?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안방문이 다시 보였다. 그 문은 이제 그의 방 안에 있었다. 어떻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끼익! 그 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문 너머로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부자연스럽게 커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길게 늘어져 바닥을 스쳤다. 지윤아, 같이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했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액체가 그의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다. 그는 넘어졌다. 액체가 그의 몸을 덮쳤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지윤아. 이번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 부드럽고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액체는 사라졌다. 방은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안방문. 그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문을 밀었다. 문 너머는 복도가 아니었다. 끝없는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붉은 눈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눈. 그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윤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작은 따뜻한 빛. 그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그 빛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 시계는 여전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발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그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었다. 여자였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망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지윤은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탁킥! 이번에는 그의 방 안에서, 그의 침대 밑에서. 그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검은 액체가 다시 고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가 본 적 없는 영상. 화면 속에서 그의 집 복도가 보였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눈의 아이들이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오, 니, 카. 영상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하지만 그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킥킥킥. 지우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불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불은 축축했다. 검은 액체로 젖어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던졌다. 그 순간 그의 방 문이 저절로 열렸다. 끼익! 복도가 펼쳐졌다. 안방 문이 보였다. 그 문은 이제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다. 붉은 빛이 복도 전체를 물들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엄마가 서 있었다. 아니, 엄마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지훈아, 같이 가자!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목을 잡는 손, 차갑고 뼈처럼 단단한 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붉은 눈, 찢어진 입, 그들은 웃고 있었다. 너는 우리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켰다. 지훈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느리게 움직였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마치 납으로 만들어진 듯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고 있었다. 아니,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복도를 비추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을 춤추게 했다.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길고 뒤틀린 마치 뼈와 살이 녹아내린 듯한 형체들이었다. 그들은 벽을 타고 움직이며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너는 우리 거. 그들의 목소리는 합창처럼 울렸지만 단일한 소리가 아니라 수백 개의 속삭임이 겹쳐진 듯했다. 지훈은 발을 내딛었다. 아니, 그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가 아는 아파트 복도는 몇 걸음이면 끝났지만 이곳은 달랐다. 문 하나, 문 둘, 문 셋.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문들이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각 문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멈추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탁! 탁!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소리에 섞여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히! 히! 숨을 헐떡이는 소리, 아니 웃음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작은 형체가 그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아이였다. 붉은 눈, 찢어진 입, 창백한 피부.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아이들이 복도 바닥이며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끼지직! 끼지직! 지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달렸다. 복도를 따라 끝없이. 하지만 복도는 끝나지 않았다. 문들이 그의 양쪽에서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갔다. 각 문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도와줘.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한 문 앞에 멈췄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었다. 열지 마.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는 문을 밀었다. 문 너머는 그의 방이었다. 하지만 그의 방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벽은 썩어 있었고 바닥은 검은 액체로 뒤덮여 있었다. 침대 위엔 엄마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은 뒤틀려 있었고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아,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엄마,
아니야, 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엄마의 눈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이 뻗어나왔다. 길고 뼈처럼 마른 손. 그 손이 그의 목을 향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아니, 문이 사라졌다. 벽만 있었다. 그는 벽을 두드렸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다. 누가?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킥킥킥.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지 않았다. 서 있었다. 붉은 눈들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 자.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지유는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를 잡는 손들, 차갑고 단단한 손들. 그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손들은 점점 더 그의 몸을 파고들었다. 그의 팔, 그의 다리, 그의 목.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정적. 그는 눈을 떴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 땀에 젖은 이불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일어났다. 그의 발목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그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있었다. 이번에는 여자였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망, 칠, 수. 없어. 지유는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탁탁, 히익. 이번에는 그의 방 안에서, 그의 옷장에서 그는 옷장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붉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이가 나왔다. 아니,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방을 가득 채웠다. 붉은 눈, 찢어진 입. 그들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유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위로 올라갔다. 이불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불은 축축했다. 검은 액체로 젖어 있었다. 그는 이불을 던졌다.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이 켜졌다. 화면에는 또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집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열리는 안방문. 하지만 이번에는 다 달랐다. 화면 속에서 그가 보였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모습. 그의 뒤를 따라오는 아이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 그는 안방 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아니라 여자가 나왔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녀는 화면 속의 지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윤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으로 달렸다. 문을 열었다. 복도가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아파트 복도가 아니었다. 끝없는 복도였다.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각 문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달렸다. 하지만 복도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탁! 탁!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또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킥킥. 그는 한문 앞에 멈췄다. 문틈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도와줘. 그는 손을 뻗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문을 밀었다. 문 너머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지윤아,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윤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벽을 두드렸다. 엄마,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뻗어나왔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지윤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는 그 빛을 향해 달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뒤를 쫓았다. 킥킥킥, 킥킥킥, 킥킥.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빛에 다가가자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도망칠 수 없어. 그는 눈을 떴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 시계는 여전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발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더 깊게 새겨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다.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그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킥킥킥. 어둠이 지훈을 완전히 둘러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인 인형처럼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했다. 끝없는 복도, 붉은 눈의 아이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망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명령이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이건 꿈이야. 깨어나야 해. 하지만 깨어날 수 없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의식을 삼키려 했다. 갑자기 희미한 빛이 보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지우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움직였다. 아니, 그의 영혼이 움직였다.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의식이 그 빛을 향해 떠났다. 빛이 가까워지자 그것은 문이었다. 낯선 문.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밀었다. 끼익. 소리가 그의 영혼을 울렸다. 문 너머는 방이었다. 낯선 방. 벽은 오래된 벽지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공기에는 썩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침대가 있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쳤다. 여자의 눈이 천천히 떴다. 붉은 눈.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는 우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공포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난... 하지만 여자의 손이 뻗어나왔다. 그 손은 차갑고 뼈처럼 마른 손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영상이 스쳤다. 여자의 기억. 그녀는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었다. 오래전 새벽 3시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아이들이 왔다. 붉은 눈의 아이들. 그들은 그녀를 삼켰다. 그녀의 영혼을. 이제 그녀는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너도 우리처럼.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었다. 그 안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뻗어나왔다. 그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갑자기 그는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침대 위 땀에 젖은 이불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일어났다. 그의 목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붉은 자국. 그는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창백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목을 만졌다. 아팠다. 이건 현실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그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켰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새벽 3시 공포, 아파트 유령, 붉은 눈 아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비슷한 이야기들. 새벽 3시에 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피 흘리는 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오래된 아파트의 저주. 지윤의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30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한 여자가 새벽 3시에 문을 열었고 아이들에게 끌려갔다. 그 아이들은 죽은 아이들.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죽은 아이들. 그들은 영혼이 되어 문을 여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지윤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여자가, 그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그 사건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지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 머물렀다. 엄마가 출근한 후 그는 안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안방은 평범했다. 침대, 옷장, 창문. 하지만 옷장을 열자 먼지가 쌓인 상자가 보였다. 오래된 상자.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이 들어있었다. 30년 전 기사. 아파트 화재. 어린이 5명 사망. 기사 아래의 사진. 불타는 아파트.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 붉은 눈은 아니었지만 그 얼굴들은 익숙했다. 지윤의 손이 떨렸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옷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킥킥킥.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옷장 깊숙이 붉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옷장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아이가 나왔다. 붉은 눈, 찢어진 입. 너는 우리 야! 지윤은 달렸다. 복도로, 거실로, 현관으로.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누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이웃집에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킥킥킥.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향해 다가왔다. 지윤은 주저앉았다. 그의 다리를 잡는 손들, 차갑고 단단한 손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똑똑, 노크 소리. 지윤은 숨을 죽였다. 지윤아, 엄마야, 문 열어.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학교 안 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윤은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아이들이 날. 하지만 엄마의 손이 그의 등을 스쳤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는 엄마를 밀치고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은 붉었다. 그녀의 입이 찢어졌다. 너는 우리 야?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달렸다. 창문을 열었다. 11층 아래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몸을 던졌다.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수많은 손들. 그는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눈들이 빛났다. 지윤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손들은 점점점 더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그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여자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지윤아. 그 목소리는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고요함 속에서 지윤의 의식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었다. 눈꺼풀이 떨리며 천천히 올라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을 살짝 물들였다. 시계는 여전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왜? 항상 3시야? 지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이 아팠다. 손을 올려 만져보니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목을 세게 조른 듯한 자국. 그는 헐떡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책상, 의자, 옷장. 하지만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검은 어둠이 보였다. 지윤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으로 갔다. 그의 방문.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자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손을 떼고 물러섰다. 문틈 아래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점점 더 강하게. 그는 귀를 기울였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섞인 아주 작은 소리, 탁, 탁,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지우는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있었다. 여자의 그림자.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눈이 빛났다. 너는 우리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창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생각했다. 신문 기사를 떠올렸다. 30년 전 화재, 죽은 아이들, 그들의 영혼, 그리고 그 여자. 어쩌면 그 여자가 그 아이들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피해자. 그는 스마트폰을 켰다. 손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되지 않았다. 아파트 화재 유령이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비슷한 증언들. 새벽 3시에 들려오는 웃음소리.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본 사람들은 사라졌다. 지윤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나도 사라질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끼익! 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가 펼쳐졌다. 안방문이 보였다. 그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다. 붉은 빛이 복도 전체를 물들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이들이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 붉은 눈, 찢어진 입, 창백한 피부. 지유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차갑고 뼈처럼 단단한 손. 그들은 그를 끌어당겼다. 복도로 안방으로. 지유는 몸부림쳤다. 안 돼. 놓아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웃었다. 킥킥킥 킥킥킥. 그 웃음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끌려갔다. 안방으로. 안방 안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불타는 방이었다.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에는 재가 쌓여 있었다. 공기에는 타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붉은 눈. 그녀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너는 왜 문을 열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원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윤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당신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 그녀의 손이 뻗어나왔다. 그 손은 불에 타서 검게 변해 있었다. 지유는 그녀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여자의 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영상이 스쳤다. 30년 전 화재, 여자가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이들은 불 속에서 죽었고 그녀도 함께 죽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파트에 갇혔다. 문을 여는 사람을 기다리며 왜 나예요? 지유는 흐느끼며 물었다.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는 우리를 본 아이는 우리와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킥킥. 지유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불타는 듯했다. 그의 몸이 뜨거워졌다. 숨이 막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액체는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피부가 창백해졌다. 눈이 붉어졌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지윤아. 엄마의 목소리였다. 진짜 엄마의 목소리. 지윤은 눈을 떴다. 그는 안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불은 사라졌다. 방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차가웠다.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윤아, 왜? 안방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윤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목에 아이들의 손이 여전히 느껴졌다. 엄마, 아이들이 날. 그는 속삭였다. 엄마는 다가와 그를 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섞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는 지윤을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꿈이야. 그냥 꿈.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윤은 알았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그의 몸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아이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자.
그들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붉은 눈이 빛났다.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학교에 돌아갔다. 친구들과 웃고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안방문을 보았다. 문은 이제 그의 친구였다. 그 문 너머에 그들의 세계가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킥킥. 지훈의 입도 찢어지며 웃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가끔 새벽 3시에 그는 눈을 뜨고 생각했다. 이게 현실일까? 그의 방은 이제 불타는 방처럼 느껴졌다. 벽은 검게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재가 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복도가 펼쳐졌다. 끝없는 복도. 그는 달렸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쫓아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빛을 향해. 하지만 빛은 항상 여자의 미소로 변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우는 영원히 그 복도에 갇혔다. 그의 영혼은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현실에서 그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가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지훈아, 깨어나. 하지만 지훈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문 너머의 진실은 그를 삼켰다. 지훈의 눈은 이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소였다. 찢어진 입,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그 미소.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희미한 균열이 보였다. 그 균열 속에서 붉은 눈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와, 같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그들의 일부가 된 것을. 아침이 밝아왔다.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일어나. 학교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지훈은 일어났다. 거울을 보았다. 그의 눈은 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깜빡일 때마다 붉은 빛이 스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섞인 낮은 울림이 있었다. 복도로 나갔다. 안방문을 지나칠 때 문이 살짝 떨린 듯했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끈적거렸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킥킥킥. 그의 입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왔다. 학교에 도착한 지윤은 친구들과 인사했다. 야, 지윤아, 요즘 왜 그렇게 창백해? 친구가 물었다. 지윤은 웃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의 눈은 친구의 목을 스쳤다. 친구의 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탁! 힉!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다. 차갑고 살아있는 듯한 감촉. 그는 손을 털어냈다. 액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 작은 손자국이 남았다.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야, 같이 먹자.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친구들이 물러가자 그는 웃었다. 킥킥킥.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급식실 창문을 보았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눈, 찢어진 입, 그들은 손짓했다. 놀자. 지우는 미소를 지었.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라졌다. 대신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바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아파트 입구를 보았다. 11층 창문. 그의 방 창문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여자의 그림자.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아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을 올랐다. 1층, 2층, 3층.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탁! 탁!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웃음소리, 킥킥킥. 그는 멈추지 않았다. 11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펼쳐졌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는 문 앞으로 갔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끼익. 집안은 어두웠다.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안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안방 안은 평범했다. 하지만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붉은 눈이 빛났다. 그는 다가갔다. 옷장 안은 깊었다. 끝없는 어둠. 그는 손을 뻗었다. 어둠이 그의 손을 삼켰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감촉. 그는 끌려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지우는 웃었다. 나는 야. 시간이 흘렀다. 엄마가 집에 돌아왔다. 지윤아. 그녀는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지윤의 방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에 지윤이 누워 있었다. 눈을 뜬 채로.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는 다가갔다. 지윤아,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윤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뼈처럼 단단한 손. 엄마.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울렸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윤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의 입이 찢어졌다. 놀자. 엄마의 비명이 집 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 비명은 곧 웃음으로 변했다. 킥킥킥. 이웃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파트는 고요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아이들, 그들은 새로운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희생자를. 지윤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없는 복도,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각 문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공포. 그는 문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우리 거야. 지윤은 웃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일부였다. 영원히.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의 마음속 깊숙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지윤아. 그것은 그의 원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어둠이 그것을 삼켰다. 지윤은 복도를 계속 걸었다. 웃으며 킥킥킥. 아파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11층 창문에서 그림자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가 이사 왔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안방문을 보았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재미있겠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결론, 속삭이는 어둠 새벽 3시. 그 시간은 세상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는 순간이다. 문 너머에서 그림자들이 속삭인다. 너는 우리 거야. 그 속삭임은 영원하다. 도망칠 수 없다. 문을 열지 마라. 하지만 호기심은 항상 문을 열게 만든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 지윤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다른 문, 다른 아이, 다른 어둠 속에서.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린다. 당신의 문 너머에서.